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핫했던 루머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인텔 관련한 루머인데요. 세미아큐레트라는 테크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언론에서 인텔을 진지하게 인수하려는 기업이 있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해당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장중에 무려 9%가 넘게 폭등을 했고 장후에도 추가로 3%가 넘게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 소식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인수하겠다는 기업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또 인텔 인수 관련한 소식이 몇 달 전부터 몇 차례 이미 나왔었잖아요. 퀄컴, 브로드컴 등등 해서. 근데 결국엔 잘 안 되는 모양새로 끝나서 그냥 이번에도 재미없게 흐지부지 될까봐 딱히 영상에서도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인수 당사자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멤버십 회원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이러면 나름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라는 개인의 뇌피셜일 뿐이지만 인텔과 테슬라의 향후 방향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재밌게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사 내용부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세미아큐레트라는 곳에서 인텔 내부 고위급 사이에서만 오가는 메모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메모는 이미 2개월 전에 확보를 했지만 해당 메모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 시점에선 해당 메모에 적힌 계획에 대한 확신이 60%에서 무려 9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아무튼 이 기사에서 시장에 관심을 끈 부분은 그동안 인텔 인수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던 회사라고 밝혔고요. 또 현재 인텔의 주식 가치를 충분히 인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자금 여력을 가진 회사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갖고 있는 사업부를 쪼개서 인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텔 전체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있다는 건데요. 인텔을 한 덩어리 그 자체로 당장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라고 하니까 범위가 확 좁혀지죠. 그 정도 자금력을 가진 회사는 많지 않으니까요. 결국 빅테크 기업 아니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정도가 후보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 중에는 현 시점에 딱히 인텔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로 넘어가면 엔비디아는 인텔을 탐낼 만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GPU를 넘어 CPU 시장까지 넘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넘치는 돈을 어떻게든 좋은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인텔을 인수할 확률은 좀 낮다고 보는 게요. 엔비디아가 인텔을 인수한다고 하면 전세계 규제 당국에서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3년 전에 암 인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인수가 무산되면서 괜히 위약금만 많이 물어주고 끝났던 사례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멜라녹스를 인수한 건 때문에 중국에서 규제 당국의 눈초리를 따갑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 굳이 무리해가며 인텔까지 인수를 진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리다 보면 테슬라가 남게 되는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갖고 싶어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활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에는 대략 2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 칩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테슬라가 인텔을 인수하게 된다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갈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머스크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 다른 기업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너무 싫어해서 모든 걸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심지어 에너지까지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 사업부 확장에도 진심인 사람이니까요. 또 머스크가 인텔을 인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전세계 규제 당국의 문턱을 넘기가 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조합 자체가 뭔가 좀 생뚱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히 반독점법 위반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또 이미 트럼프를 등에 업고 있는 머스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건 영국에서건 EU에서건 일처리가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테슬라가 인텔을 인수한다는 건 영 생뚱맞은 소리는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말씀드려 보자면요. 인텔을 매수하려는 기업이 어쩌면 한 곳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형화된 생각의 틀을 깰 필요가 있거든요. 기업 인수를 무조건 한 곳이 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금요일에 인텔 인수설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소식이 추가로 나왔냐면 딜런 파텔이라고 세미아날리시스라는 유명한 반도체 전문 분석기관의 수석 분석가로 활동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금요일에 인텔 인수설과 관련해서 X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현재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용기가 플로리다에 있고 퀄컴의 전용기도 플로리다에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의 전용기도 플로리다에 있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끝에 트럼프가 밀고 있는 마가, 일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은 인텔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올린 거예요. 현재 시장에 돌고 있는 인텔 인수설에 힘을 실어주는 글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렇게 한가닥하는 기업들의 전용기가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면 테슬라, 퀄컴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인텔을 인수하려는 거 아닐까?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물론 퀄컴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공개적으로 인텔 인수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기업이라서 금요일 기사 내용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퀄컴이 단독으로 인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두 기업과 함께 인수를 하는 거라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퀄컴이 인텔의 CPU를 먹고, 아니 뭐 먹는다기보다는 CPU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주도권을 퀄컴이 가져가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퀄컴이 전부터 이쪽 사업부에 관심이 있어 했고 또 여러모로 퀄컴의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는
생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부이기 때문에 퀄컴이 CPU를 담당하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인텔의 파운드리와 각종 제조 시설에 대한 리더십과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죠. 아무래도 겹치는 사업 분야다 보니 글로벌 파운드리가 가져가게 되면 여러모로 운영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총괄하면서 일종의 캡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슬슬 영상 마무리하자면요.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금요일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인텔 인수 관련 찌라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애프터장에서도 인텔의 주가가 좋게 상승하는 모습과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나름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봤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의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상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재밌네 라고 여기고 가볍게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